예, 지금부터 2021년 제6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장 남지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 봄 4월부터 지금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봄을 지나 이제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제6차고요. 그동안 이제 매회 2개 기업씩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했던 뜻깊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6차 포럼의 주제는 장시간 근로 개선 및 고용 문화 개선이고요. 관련해서 인선 ENT 주식회사 그리고 마이크로 필터 주식회사 2개 기업의 사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2개의 기업 담당자분들 그리고 같이 컨설팅에 참여해 주셨던 컨설턴트 분들 참여해 주셨고요. 고용노동부나 그리고 참여와 혁신의 기자님도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피해서 좀 그 여러 가지를 준수하면서 좀 넓은 공간으로 오다 보니 이번에 저희 포럼 한 것 중에서는 제일 넓은 공간이고 또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점점 넓은 공간에서 예, 코로나 조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어서 좀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2기업의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에서 한 25분 정도씩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좀 행사장이 넓다 보니 약간 단상처럼 되어 있어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우실 것도 같은데 기업의 사례 그냥 편안하게 예, 말씀해주고 공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인선 ENT 주식회사입니다. 발표는 인선 ENT의 경영관리팀 차장이시며 예, 컨설팅할 때 직접 디자인 팀장으로도 해주셨던 홍종건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일터혁신 컨설팅 장시간 우수 개선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인선 ENT 홍종건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좋은 자리에 발표를 하게 해주신 노사발전재단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시민 컨설팅 관계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당사는 환경종합기업으로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 판매 그리고 매립, 자동차 해체 재활용, 자동차 파쇄 재활용, 소각산업을 운영하는 환경종합 서비스 기업입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와 자동차 해체 재활용, 파쇄 재활용은 업계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설립되어 지금 현재 코스닥 상장 업체이며 최근 환경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3년 동안 계속 매출액이 늘고 있고 2020년 별도 기준으로 1312억의 매출액이 발생했으며 영업이익은 458억이었습니다. 연결 기준 약 2천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490억이었습니다. 평균 근로자 수는 157명이며 계열사 포함 약 4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경우 기업 노조인 인선 ENT 노동조합과 민노총 산하의 화성노조가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입니다. 인선 ENT 세종지점, 광양지점, 사천지점, 이천지점 총 4개의 지점이 있고 그리고 계열사로서는 인선모터스, 인선기업, 영흥산업환경, 파주 비엔날 총 4개의 계열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2시간제를 대행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단계별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2018년에 처음 법 개정 전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이전에는 저희 특례 사업장에 해당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면은 사실상 제약 없는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부 기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연장 수당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2018년 7월 1일부터 특례 사업장에서 제외가 되면서 바로 저희는 주 68시간 근무 시간제도 도입을 했고 그 당시에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까지 행정적 개거 기간을 부여받아서 52시간 근무 시간을 제도 설계를 구상하였습니다. 추진 조직입니다. 본사에서는 제가 팀장을 맡고 전 사업장의 지점과 계열사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일터본부 혁신의 강혜원 컨설턴트, 그리고 최현빈 컨설턴트 총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추진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컨설팅 추진 프로세스는 총 3단계로 운영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근로시간 운영 방안 수립, 두 번째 부서별 근로시간 단축 방안 설계, 세 번째 임금 보존 방안 설계, 총 3단계였고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추진 배경 및 현황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 내 업무의 특성이 매우 복잡한 회사입니다. 24시간 운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7개의 사업체에서 총 20개가 넘는 근무 테이블을 갖고 있었고 임금 테이블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68시간 근무 시간제를 52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68시간제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들음에 따라 임금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 감소가 예상되어 보전 방안도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장시간 컨설턴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운영 방안 수립에는 부서별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각 지점별로 다 조사를 했고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 및 특별 연장 근로를 검토하였고 부서별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세부 안으로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임금 보전 방안을 설계하였고 이에 따라서 임금 감소분 산출 및 임금 보전안도 설계하였습니다. 진행 성과입니다. 근로시간 운영 방안 수립에서는 현행 제도에서는 저희는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사전 승인제 설계가 부족하여 지방사업장까지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임원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 시간을 가졌고 포괄임금제도 적용하였습니다. 부서별 근무 시간 단축 방안 설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각 부서에서 근무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부인들의 임금이 깎일 걸 대비해서 전부 다 52시간으로 맞춰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을 해서 주 평균 50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맞췄고 탄력적 근로 시간을 더 많이 확대했으며 집중 근무제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평균 근로 시간인 경우 사무직의 경우 최소 1.7시간, 생산부의 경우 총 10시간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요원 근무제도는 1개에서 4개로 추가하였고 신규 채용은 4명이 되었습니다. 임금 보전 방안 설계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약 4.7% 정도의 감소율을 보였고 기능직의 경우 최대 23%의 임금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회사가 창립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서 설계 초기에는 무난히 100% 임금 보존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에 끼칠 영향을 알 수가 없어서 많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근로시간 운영 방안 수립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출장, 워크숍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기준도 새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출장에 대해서는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간주근무 제도를 채택하고 수당을 올리는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근태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외국민 출장 등으로 사업 내 근태 체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GPS를 이용한 근태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및 세미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 내역을 토대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임금 및 지급 및 수당 산정에 기초로 하였습니다. 좀 회식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었었는데 강제가 되지 않으면 친목 도모를 위하여 직원의 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한 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해서 회식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직원들의 자율적 참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접대의 경우는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의 접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소속 부장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추가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 교육인
4대 교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근무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의 근로 사전 승인제 설계입니다. 열심히 주 50시간을 맞춰서 근무 시간을 맞췄는데 사전 승인제도 없이 휴일이나 연장 근무를 하게 돼서 주 52시간이 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매번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운영 재량권이 높으나 포괄 임금제 운영 등 근로시간이 운영 현황과 제도가 일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임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적용을 배제하였고 포괄 임금도 배제하였습니다. 부서별 근로시간 단축방안 설계입니다. 부서별 근로시간 단축방안 기준 수립을 위해서 사업소 부서별 근로시간 운영 현황,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근로시간 및 단축방안에 대한 세부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부서별 단축방안을 설계를 할 때 근로자의 단축방안에 대한 의견을 절대적으로 우선 수렴했습니다. 주 고정근무 시간을 최대 50시간으로 기준으로 했고 만약에 50시간에 초과되는 경우는 탄력적 근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피드백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와 충분한 미팅을 통하였고 총 6차례에 거쳐서 부서별 근로시간 단축 방안 검토 후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인선 ENT 본사의 사무직 같은 경우는 평균 약 주 1.75시간이 감소하였고 생산부 같은 경우는 약 7시간, 그리고 생산 관리는 2.25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차림부 같은 경우는 가장 감소가 컸는데 주 평균 보통 6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총 10시간 감소하였고 정비 같은 경우는 주 5.5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배차 상황실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주 52시간이 넘는 주가 있어서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검수실 같은 경우는 기존 인력의 한 명은 더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5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조리와 미화는 평균적으로 약 6.5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세종지점입니다. 세종지점의 경우 사무직위 같은 경우는 1.75시간이 감소되었고 생산부의 경우는 7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배차 상황실 같은 경우는 주 평균 10시간의 근무 시간이 감소되었고 검수 시간은 A조 같은 경우는 5시간, B조 같은 경우는 8시간 감소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사무직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요일 격주 근무를 했었습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를 없애면서 대신에 평일에 사무직 집중 근무제를 설계하였습니다. 집중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1시, 13시부터 14시, 총 하루에 2시간이며 사무직 인원들에 대한 웹서핑, SNS, 담배, 불필요한 회의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보전 방안 설계입니다. 지점 부서별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따른 임금 감소분 및 임금 감소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 보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보전율은 80, 90, 100% 총 3단계로 나누어서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추가 인력 채용, 외주 인력 사용, 그리고 당직 수당, 2차 수당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전율 및 임금 보전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보전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인선 ENT 사무직 같은 경우는 4.7% 임금 감소율을 보였고 23.1% 배차 상황시, 4.4% 생산관리, 전부 다 100% 보전으로 가정하여 작성된 파일입니다. 세정지점회 같은 경우도 감소된 근무 시간만큼 전부 다 100% 급여 보전을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도 산정하였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토요일 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단축 수당을 연간 약 7,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고, 근무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외주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생산부 같은 경우는 약 연간 6,8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고, 차량부 같은 경우는 약 4억 3천 정도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주 비용은 연간 약 5억 정도로 예상을 했고, 급여가 보존이 됨에 따라 기본급이 높아지니 시급이 올라갈수록 연차 수당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예상했습니다. 임금 보존 방안 설계입니다. 저희는 총 지금 2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원을 제외한, 그리고 전 사업장, 그리고 주 40시간을 했던 지점을 빼놓고 총 255명에 연간 급여가 약 90억이었으며 52시간을 만약 적용하게 되면 약 82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약 7억 4천 정도가 됐고, 평균적으로 직원 한 명당 급여 감소율은 8.3%였습니다. 여기서 임금 보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경영진의 판단으로 인해서 1안으로 결정을 하였고, 보시면은 연간 보존 금액은 약 7억 4천, 그리고 추가 아까 말씀드린 연차 수당이라든지 외주 비용 합한 금액이 6억 정도 됐고요. 총 연간 올해부터 발생할 비용은, 회사에서 발생할 비용은 약 14억 정도가 됩니다. 개선을 위한 변화 관리입니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이제 그 이후 작업인 취업 규칙을 개정을 하고 탄력적 근로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동의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1대1 교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끝인데 이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저희 회사에 정말 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혼자 하기엔 되게 어려웠지만 강현 노무사님과 그 노사발전대등 덕분에 정말 큰 문제였던 근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인선 ENT 홍종건 차장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표까지 듣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마이크로필터 주식회사 사례고요. 이번에는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한국표준협회 서형도 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표준협회 서형도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부분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과 작업 환경, 작업 조직 개선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필터는 사업장의 이제 비전과 또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또 장시간 근로 개선과 작업 조직 감금 개선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마이크로필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필터입니다. 필터가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이라든가 살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또 소비자의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서 수처리 필터의 시장 규모가 사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글로벌 워터 필터 시장 규모를 보니까 2018년 102억 달러에서 2023년에 147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큰 수혜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국내 수처리 필터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국내 수처리 필터 시장은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서 세계적 대응에 의해서 건강, 살균, 또 위생성이 강화된 가전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수기 등 소형 가전 구매들이 증가함으로써 마이크로 필터가 점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필터는 전체 인원은 한 300명 정도 규모이고요. 평균 연령이 37.5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젊은 조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근로시간 관련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직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 생산직 내에서 전체 직원의 임금에 대한 플랫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다 전 직원의 생산직 분들이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직급 간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물론 직급 간의 수당을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모든 직원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임금의 플랫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로 인해서 선후배 사원들에 대한 임금 격차가 적고 선배 사원들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근로의 저항 등이 생겼습니다. 이 마이크로필터는 진천에 공장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 지역 같은 경우 인력에서의 채용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필터는 또 이제 주야 2교대 근무 형태와 주간 근무 근무 형태 두 가지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로시간, 이 상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뒷부분에 시간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은 연장 근로의 법적 위반 요소에 대한 부분 검토와 또 효율과 법제에 대한 대응, 또 교대 전환에 대한 필요성, 또 교대제 전환했을 때 실근로 시간 단축이 좋은 것인지 교대제 전환이 좋은 것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이크로필터에는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수처리 필터 시장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생산성이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동률이 너무 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 시장이 많이 형성되고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이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2시간 준수를 위해서 임금에 대한 하락률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가동률과 생산성이 낮아질 것인데 그 가동률과 생산력을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마이크로필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필터 실근로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연장근로 한도가 초과하고 있는가 상당히 뒷부분에 보시면 시간을 보시면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를 보게 되면 2조2교대 6일 근무 형태와 주간무 5일 근무 형태가 있는데 주야 2조2교대 6일 근무 형태를 보시게 되면 주 63시간이니까요. 평균적으로 52시간 법적으로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좀 300명, 정확하게는 297명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간 근무 5일 근무, 그러니까 주간 근무면 사실은 8시간 근무죠. 원래 소정근로시 8시간 근무인데 상시적으로 2시간씩 연장 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시간 근무가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50시간이 되겠죠. 50시간 근무인데 휴일에 일이 무료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매주 8시간씩 더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산술적으로 따져도 58시간 정도가 근무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로시간을 보시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봤는데 작년 기준 본 이유가 그 컨설팅 시점 자체가 상반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7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75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75시간이니까요. 법정 연장 근로시간은 21시간 정도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정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일을 포함할 경우고요. 휴일을 제외할 경우는 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마이크로필터 사업장이 이 사례를 발표하면 사실은 이거 법적으로 위반되어 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좀 곤란했던 상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취지 자체가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넘게도 볼까 일대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 방향을 찾고 그에 대한 부분은 해법을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내부 환경부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연장근로 한도가 위반되어 있고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장수당의 비율이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이크로필터의 모든 전 직원이 생각할 때는 40%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기본급하고 고착화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급을 받는데 예를 들어 월 300을 받다가 연장근로 수당까지 포함해서 400을 받다가 40% 정도에 대한 폭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일정 부분 생활 수준이 좀 어려운 부분에 갑자기 봉착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연장수당도 사실은 우리가 급여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임금이 하락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평일 연장을 포함해서 63시간이다 보니까 이 63시간의 근로자니까 평균 연령이 37세에 불과 63시간이니까는 이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입사해서 6개월 미만의 이직률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공을 안고 들어와서 연장 근로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직률이 높아져서 교대제 개편을 통해서도 소통할 때 이직률이 높게 되면은 상당히 교대제 운영이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대제 개편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의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의 라인에서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했는데 스마트 공장이 오히려 들어오니까 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코맥스 이전에 발표한 사례처럼 스마트 공장을 인해서 오히려 인력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그 라인의 배치에 대한 인력들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도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교육이었어요. 스마트 공장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생산성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연장 근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할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가장 큰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게 되면 실근로 시간 단축이 좋을 것인가, 교대제 개편이 좋을 것인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임금 보존이 있는데 임금 보존은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가동률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 있는 것은 어떤 숫자적으로 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고요. 작업장 혁신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일정 부분 진행함으로 해서 경쟁력과 또 이직률을 개선하는 단계를 가져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 장시간 근로 개선은 교대제 운영 형태라든가 인력 현황, 임금 수준을 1차적으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변화, 그 다음 근무 형태의 변화, 가동률, 또 인원 변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인 값술에 대한 산출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건 절차적인 순서를 가지고 단계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무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체감적으로 17페이지입니다. 체감적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조 2교대 6일 근무 기준에서 2조 2교대 5일 근무 형태, 3조 2교대, 3조 3교대의 세 가지의 근무 형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근로시간에 보게 되면 현재 근로시간에서 2조 2교대 5일 근무를 가게 되면 변화가 45.6시간이 줄어듭니다. 3조 2교대 6일 근무를 할 때는 현재 기준에서 56.4시간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요. 3조 3교대 6일 근무 형태로 변화할 때는 91.2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시간이 줄면 모든 라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시간이 줄면 당연히 가동률과 생산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교대제 개편이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갈수록 근로시간이 줄면 당연히 가동률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임금액이 얼마나 떨어진가를 보게 되면요. 현재 기준에서 2조 2교대 5일 근무하게 되면 68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월 기준인 거죠. 월 기준으로 68만 원 정도가 줄어드니까 상당히 많이 이것도 줄어드는 겁니다. 3조 2교대로 가게 되면 90만 원 정도가 줄어드니까요. 사실 너무 많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일정 부분 50만 원, 60만 원 연장근로 수당을 받다가 근로시간 줄어들면서 연장근로 못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형태까지도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현상이죠. 가동률도 줄어들고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임금 보존도 해줘야 되는 이런 다양한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비율을 따지면 현재에서 2조 2교대 5일 가면 17%, 3조 2교대는 21%, 3조 3교대를 갔을 때 33%에 대한 근로시간이 떨어지고요. 임금액도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동률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동률을 지금 현재 근로시간, 물론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이 있지만 현재 근로시간을 가지고 100% 산정할 때 그러면 가동률이 얼마나 떨어질까를 보게 되면 이건 숫자적으로만 계산한 겁니다. 2조 2교대 5일 근무, 3조 2교대, 3조 3교대 근무할 때 83%, 79%, 67%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이 제일 적게 떨어지는 2조 2교대 5일 근무 형태,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조 2교대만 해도 79%니까요. 현재 가동률이 21%니까 21%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 보게 되면 생산량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3조 2교대 6일 근무보다는 2조 2교대 5일 근무를 선택하게 되고요. 3조 3교대 6일 근무 형태보다는 2조 2교대 5일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영진이라면 어떤 교대 근무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요. 법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가동률을 유지를 해야 되고,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임금의 보존이 또 커지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할 때, 저희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많은 사업장을 가게 되면 실 근로시간 단축의 방안을 많이 씁니다.
2조2교대 6일 근무 형태면 2조1대 5일 근무 형태라든가 근로시간 줄임으로 인해서 가는 방향인데 마이크로필터가 선택한 방향은 의외로 2조2교대 5일 근무 형태가 아니라 3조2교대 6일 근무 형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3조2교대 근무 형태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3조2교대 근무 형태를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이크로필터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는 젊은 조직이다. 젊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연장근로, 많은 연장근로보다는 그 연장근로보다는 휴일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이 있고요.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기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확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필터가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생산성 확보인 거죠.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스마트 공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교육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조 2교대 5일 근무 형태보다는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바꾸면서 한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동률이 줄어들지만은 임금 보존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변동 또한 사실 2조 2교대 5일 근무 형태는 81%이지만 3조 2교대 같은 경우는 75%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변동까지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선택에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금 보존입니다. 임금 보존을 할 때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임금 보존은 기업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일정 부분 수준 이상의 임금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100%의 임금 보존을 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에서 100% 해주는 기업들은 사실 많이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준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80% 임금 보존을 해주는 게 통상에 대한 관례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미니멈 컨서베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최저 임금 보존을 90%로 잡고요. 임금 보존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임금 보존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급을 올려서 기본급을 높여주는 방식이 있고 가산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 조정수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이것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수당을 하던 다른 방안을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기본급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상여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필터는 상여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감하게 시급 인상의 단편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기본급 인상을 통해서 임금 보존을 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또 올라가는 그런 이슈도 있어서 그래서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5%와 10%와 15%에 대한 임금 보존을 통해서 15%의 시급 인상을 받으면 86.6%까지 보존하게 되는 것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올해 86.6%까지 임금 보존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되 올해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80%까지 근접해서 임금 보존을 하는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80% 임금 보존은 상당히 많은 게 신규 채용에 대한 인원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조를 바꾸다 보니까. 임금 보존도 사실은 80%면 근로자 입장에 20%에 대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임금이 줄어들지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갈등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찾아가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필터가 궁극적으로는 15% 임금 인상을 통해서 86% 임금 보존과 3조 2교대 개편을 통해서 30명 채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30명을 채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매출액을 보게 되면 2017년에 520억에서 작년에 898억에서 올해 한 1000억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임금 보존을 하게 되면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상승하는 결과로서 우리가 가져온 값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낮아지고 생산량이 낮아지고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해서 임금도 낮아진 상태에서 조를 늘려서 인원을 채용하고 임금 보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 다만 이 지역이 이제는 그 진천 지역이 이제 CJ가 비비고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인원이 사실은 대기업 인원으로 많이 좀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협조해서 인원을 계속 해두고 싶어도 채용이 잘 안 되는 지역적 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이라든가 강혜원이라든가 이 지역들은 대부분 청주에서 사는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중률이 높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채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보기 위해서 지역적인 채용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명을 채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고요. 연말까지 30명을 채우는 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규모는 올해 337명 정도로 했습니다. 보시나 알겠지만 2019년도에 매출액이 200억 정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8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2019년 매출액이 증감에 인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연장 근로 시간을 줄이고 인력을 과감하게 채용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 보존을 해주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마이크로 프로토에게는 장기적으로 젊은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더 좋아할 거라고 판단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 입장에서 그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작업조직 혁신에서 자주적 문제 해결이라는 저희가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자주적 문제 해결에서 케이스, 우수 사례에 대한 케이스를 스터디하고요. 문제의 절차에 대해서 이해대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분임조 활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5월 12일과 5월 19일, 그다음 6월 7일과 6월 13일에 자주적 문제 해결에 대한 단계별로 학습과 이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방법론을 계속하면서 생산성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에 대한 활동으로 보시면요. 자주적 문제 해결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화를 갖고 규정의 평가를 만들고 평가를 실시해서 포상 인센티브 지대 포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상장에 보시면 상장이 지금 6월 17일 날 올해 진행을 평가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이 품질팀에서 최우수상 받은 것은 냉장고 필터, 냉장고도 다 정수기가 있으니까 필터 다 있습니다. 냉장고 필터에 대한 조립 공정 개선하는 부족 합률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서 평가를 통해서 시상하는 결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또 이건 단계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를 선정해서 대책을 수립한 즉실천 과제들을 단계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들을 하게 될 때 효과들게 보되면 회사 측면에서는 고품질 문제 개선은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고 부족한 강조 낭비 제거 및 실패 비용을 좀 절감하는 측면, 부서 측면에서는 지속적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또 분임적 성과 및 타 생산 라인 공유 및 전개를 파급 효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조직 공정의 부족 합률에 대해서 40% 이상을 개선하게 되고 목표를 100%를 달성했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뭐든지 작업 조직에서는 유형적 결과물로 다시 공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필터 조립권 개선 부족하고 건수를 해서 산출해낸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물론 매출액이 올해 1,000억 정도 되면서 이런 개선 활동을 해서 3천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스스로 바쁘고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활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내에서는 사실은 되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2조 2교대 하는 근무 형태에서 개선 활동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개선 활동을 조그맣게 개선 활동을 통해서 조그마한 예상 금액을 산출해내고 그거에 대한 혁신 활동을 가져가는 것들을 피드백 받음으로써 상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긍심도 생기고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3천만 원 대표회사가 3천만 원 적지만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교육에 재투하자거나 일정 부분은 임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과감하게 교육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터혁신 컨설팅에서 내년에 마이크로프에 제안했던 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소개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과 작업장 혁신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과 또 근무를 일하는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이런 그 근무 형식이 바뀌면서 줄어드는 가동률과 생산량에 대해서 작업장 혁신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노력함으로써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성장하는 필터싱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하고 있지만 좋은 계기가 통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대안을 선택하고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